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 쇼 5월 15일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제가 이름 제가 얘기했나요? 안 하셨습니다. 야, 깜빡했어요. 네. 전 이학년입니다. 벌써 5월 15일이에요. 네. 5월 15일 날은 워낙 15일 날은 스승의 날은 아닌가? 스승의 날이 15일인가요? 응. 몰랐습니다. 기억이 나는 분들도 없죠? 나는 분이 없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때 그 영어 선생님, 항상 그 더블데크를 어깨에 메시고, 그 몽둥이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네. 복도를 유유히 걷던 네. 그 모습이 기억나고요. 네. 국민학교 4학년 때 선생님, 네. 이런 분들 네. 기억이 납니다. 왜요? 많이 혼나서 보셨어요? 제가. 왜 혼났어요? 하도 뗐었지, 때. 때를 쓰다기보다는 네. 하도 말썽을 많이 부려가지고 뭐 창문 깨고 도망가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하여튼 애들 그 고무줄 끊고 막 또 네. 이런 거 네. 나쁜 짓을 워낙 많이 해갖고 네. 그때 좀 많이 혼났죠. 우유백 터트리고 막. 예. 참. 시장은 말이에요. 시장 네네. 얘기 좀 해볼까요? 시장은 어저께는 아주 숨차게 뛰어올랐잖아요. 네네. 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저께 2002년에 저희가 했는데요. 종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지금 저희가 이제 네. 공개 방송하는데요. 2010까지 훅 가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 좀 올라갔는데요. 외국인들 어제 거의 3,900억인가 뭐 4,000원 가까이 상가 뭐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다소는 숨고르기 하는 구조로 일단 이해는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2,000포인트 넘으면 다소 훅 밀렸던 기억이 올해 워낙 한 두세 차례 있었잖아요. 올해만이 아니라 뭐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뭐 2000선이 진짜 무슨 그 38선도 아니고 뭐 계속 이제 넘어만 갔다 하면은 그냥 뒤로 밀리고 막 이런 상황이라 지금 계속해서 이제 2000포인트 가게 되면 또 이제 일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막상 그렇게 또 그 거래소 대형주 중에서 뭐 2000포인트 올라갔다라는 걸 기념할 만한 그런 종목들도 없어요.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없어요? 아니 이제 그 대형주 중에서 뭐 지금 보게 되면 2000포인트 올라왔는데 네. 52주 신저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방송 전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오늘 그 베스트 전문가 출연하시는 분을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학년 전문위원님이 지금은 판세를 못 읽는 사람은 돈을 못 번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요? 예. 네. 그 얘기는 뭐냐? 사람은 뒷담화한 거 얘기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당황스럽게. 솔직하게 항상 방송하는 거죠. 뒷담화를 한 거로. 뒷담화가 아니라 네. 그만큼 오늘 출연하시는 분은 판세를 잘 읽고 계시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 정리하면요. 오늘 여기 혹시 아직까지 시작하니까 좀 안 들어오셨잖아요. 네. 아는 분한테는 전화 좀 해야 돼. 뭐라고요? 15분쯤에 꼭 오셔야 된다고. 네네. 오늘 귀중한 분 나오는 날이야.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표현을 예. 했는데 보니까 제가 말하고 나서도 단기 기억 상실이 있어갖고 말할 거 저를 욕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이분을 칭찬한 얘기를 했어. 네, 칭찬한 얘기를 한 겁니다. 뒷담화인데 칭찬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오늘 꼭 들으셔야 됩니다. 판세를 지금 대한민국 2014년 3, 4, 5월의 판세를 가장 정확히 읽는 분이라고 전 단언하는데요. 이분은 오늘 모시니까요.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상황 수급부터 다시 한번 해결해 볼까요? 네, 오늘 지금 시장 그 상황에 대한 쪽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 어제도 한 3천억 넘게 샀죠. 그러니까요. 그 인덱스 변경에 대한 물량 자체가 이제 마무리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 지금 거침없이 들어오고 있고 어제 이제 외환 당국에서 점심시간 때 개입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뭐 개입한다고 시장에서 외국인들 뭐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전혀 신경 안 쓰고 돈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만큼 우리 외환 당국에 대한 힘이 그 점심시간대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좀 자신감 없는 모습이 아니냐. 과감하게 그냥 뭐 종가를 딱 이렇게 틀어막는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점심시간대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외환시장에서 좀 많이 우리 정부 당국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들 뭐 그 환율에 대한 쪽 더 추가적인 강세를 베팅을 하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하고 있고요. 근데 이 외국인 매수하는 종목에 보게 되면은 최근 이틀간 외국인 매수가 재개되면서 올라온 상위권 종목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올라오는 거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그러니까 지금 환율과 상관없이 뭐 수출 관련주들 이쪽 매수하고 있고 특이한 거는
신한지 쪽 KB금융을 샀어요. 어저께. 네, 맞아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반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도 권구훈 이코노미스트가 오늘 그 보고서를 냈죠. 지금 그 내년 초, 늦어도 내년 초에는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뭐 FRB에서 금리를 올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대응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지금 은행주에 대한 매수가 나타나는 것이 이번 매수의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시청자 게시판이 네, 뭐예요? 아직 안 보입니다. 아, 난 좀 마음이 여린데 오늘 벌써 네. 시작하지 않고 한 방 먹었어요. 왜요? 어떤 청국장님이란 분이요. 네. 이제 디스했어 저를요. 왜요? 대키움증권이라고 아부 좀 하지 마랑. 아, 나도 좀 네네. 낮추셔갖고요. 네. 아부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부가 아니에요. 네. 이건 아부가. 아부도 일정 있죠. 왜냐하면 네. 저희는 비정규 일용직이기 때문에 갑자기 네. PD가 바깥에서 잠시 좀 얘기 잡으라면 아웃되는 네네. 거거든요. 네네. 아웃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제가 오늘 모시는 분 있잖아요. 네. 모시는 분은 아부의 성격이 아니야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이분이 말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여기에 저 다 한 세 종목 제가 기억나는 게 있거든요. 네네. 정확하게 지금 시장을 판단하고 계신 분이요. 그래서 이분은 오늘 꼭 좀 중요하다니까 아부랑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거 좀 네. 오해하지 마셔야 되겠고요. 물론 아부도 하죠 제가요. 아부 안 하면 네. 목사 얘기 힘드니까. 네. 하지만 이분은 그런 거랑 아부랑은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고 제가 단언코 제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겠고요. 특징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시장의 오늘 그 시장의 분위기가 지수가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됐기 때문에 네. 오전장보다는 좀 분위기가 좀 그 많이 이렇게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특징주 중에 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NC소프트가 이제 6%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한 4.3%대로 상승폭이 줄긴 했습니다만은 NC소프트에 대한 강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낙폭과대주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제 기관은 계속해서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은 매수 사이드였고 외국인은 이제 매도 쪽을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외국인과 기관 어느 쪽 한쪽이라도 일단 사는 놈은 올라온다라는 걸 이제 실이 이제 반증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반적으로는 오늘 그 OCI도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OCI가 올라온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케미칼에 대한 흑자 전환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내용이 사실은 이제 그 대차 거래에 대한 내용을 원래는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대차 거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네. 근데 이 대차 거래가 어제도 또한 그 대차 매물이 또한 270만 주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그 하나케미칼과 관련된 대차 거래 물량에 대한 쪽 지금 보게 되면은 한 2천만 주 가까이 감소가 됐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OCI만큼은 모르겠지만 아니 뭐 더 갈 수도 있죠. 원래 날라리 종목들이 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온열 뭐 널뛰듯이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케미칼도 오늘의 특징주로 좀 많이 순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면 마켓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그 개인 방송할 때는 좀 심한 용어를 섞어서 할 생각도 있습니다. 아, 제가 왜 자꾸 웃음이 나요? 헛웃음이 나오고 왜 있는데요. 웃음이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승원 대표가. 이승원 대표가 대세 이럴 때 있잖아요. 대세. 아,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와우 TV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요. 네네. 잘 맞춘 사람 쫓아가면 당연하죠, 지금요. 네네. 돈 들어가는 돈 아닌데. 차라리 훅 돌리면 되는데. 지금은 머니투의 방송을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봐줘야 돼. 네네. 아침 시간에 네. 와우 들으면 돈이 잘 안 돼. 아, 그런가요? 네. 반농담인데 오늘 네. 제가 원고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네. 오늘 제가 아침 방송한 원고였는데요. 하나케미칼 흑자 전환에 대해서 오늘 뉴스가 네.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제목은 꼭 찍은 거였어요. 하나케미칼 태양광 회복의 흑자 전환 썼어요. 제일 마지막에 이런 얘기했죠. 12개월 만에 분기당 흑자 전환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정말 관심 있다 그러면 탑픽은 OCI입니다. 그랬어요. OCI 올라가고 하나케미칼이 안 올라가네요. 아니요, 하나케미칼은 오늘 갭상승이 나왔다가 한 3.4% 나왔다가 이제 보합으로 내려왔고. 아, 그러니까. OCI는 플러스 1.7%. 아, 그러니까요. 네. 아침에 했다가 좀 다시 밀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9시 20몇 분에 이제 저희 그 코너를 끝나면서 이제 종목들 각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맨날 똑같은 얘기 하면서 네. 아까 1%인가 뭐 그랬어요. 상승률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6월 4일 날 지방선거 얘기는 오늘 갑자기 뜬금없게 하면서 선거 때문에 지금
안 된 게 현대중공업이고 선거가 반가운 사람은 GS건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GS건설은 쭉 올라가는 지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얘기냐면 펀더멘탈도 다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수급에 대한 판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펀더멘탈이 뭐 이런 복잡하고 많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런 거는 전혀 그 필요가 없는 얘기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황과 수급에 대한 판단을 조금 잘 좀 하는 것이 지금 핵심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종목별로 좀 보겠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이제 OCI 같은 건 좀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 보이고요. 건설주들 아마 선거에 네. 있고요. 또 하나가 굳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신한증권에서 말이에요. 신한증권에서 업계 처음으로 하반기 전망을 했어요. 하반기 전망을 어저께 이제 자기네 뭐 해갖고 이제 하반기 전망자를 냈어요. 그래서 대충 말씀드리면 지금 2분기 있잖아요. 네. 2분기는 박스권이에요. 네. 그래서 3분기는 내년도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 하면서 3분기는 조정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신한증권에 어저께 나온 자료 얘기하는 겁니다. 4분기는 상승이에요. 네. 4분기 상승. 2,200까지 보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세 가지 업종을 얘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업종. 네. 이건 뭐 적어도 지어도 되는데, 이건 뭐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큰 거는 이제 기업 실적의 둔화에서 회복된다는, 저는 이제 여기에 뭐 100% 동의하지는 않는 입장인데,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유틸리티 업종을 합니다. 한국전력이나 가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약간 진부하자면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은행과 건설 업종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태양광 업종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신한투자증권에서 지금 얘기하는 주식이다. 이거 업계 처음으로 하반기 전망을 놨기 때문에 제가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이 조금 아까 건설주가 막 그런데 그리고 은행주에 어저께 외국인의 매수세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도 했지만은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보고서 전망을 하려면 그 보고서가 나온 게 나오려면은 컨펌 받으려면은 그 한 달 전에 쓴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최종 숫자 같은 건 있죠. 네. 마지막 딱 찍는 애가 있어요. 그걸 네. 리서치 센터장이나 투자전략팀장이나 갖고 오죠. 네. 그럼 마지막 회기 때문에 그거는 오해하시는 거는 책 만드는 거는 하룻밤에 만들기 때문에요. 그럼 그 최종 업데이트. 아니,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러니까 만약에 상고하거나 이런 패턴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할 때 이런 건 최소한 한 2주 전, 3주 전에 그런 것들은 이미 다 그게 그러잖아요. 그게 막 모여서 이제 높은 애들끼리 얘기는 하죠. 예. 그래서 마지막 하는 내내 한 명 쓰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투자전략 팀장이나 리서치 센터장이 있다가, 야, 2150은 너무 약해. 2200을 올려면 그럼 2500 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거 다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 하여튼 모든 자료 중에 제일 빠른 데는 증권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해봤으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MB가 맨날 내가 해봐서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해봐서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 전환을 한다 그러면 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요. 어저께 이제 막상 실적이 나왔는데 다들 얘기했다시피 실적은 좀 둔화되었어요. 그렇죠.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또 레포트를 다루겠지만 오늘 상승률을 하면 낮았다 올라간 거로 보면 상승폭으로 보면 장중 상승폭은 CJ은행 같은 게 오늘도 지금 특징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특징 좀 하죠. 증권주 같은 거. 증권주도 오늘 대우증권 실적이 좋다라고 했는데 다른 증권주들이 좀 더 움직이고 있죠. 동양종금증권이라든가 동양종금증권 영업이 재개되는 것이 눈에 띈다.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동양종금증권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있고요. 교보증권이 최근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올해 들어서 히어로 종목을 꼽아라라고 한다라면 아마 교보증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보증권은 올해 들어서 67%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0% 가까이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요게 이제 가장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그 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시장에서 KT뮤직 같은 기업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음원 관련주들. 그래서 지금 KT뮤직이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5%대에서 6.5%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음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KT뮤직 같은 경우는 비츠, 애플의 비츠 인수에 대한 쪽에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업체들 이런 쪽에서 KT 뮤직에 대한 쪽이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남자의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레포트 2개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 종목은 흥미롭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이지바이오를 들고 와봤습니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그 보고서를 잠시만 제가 받아 놓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할까요? 예, 먼저 네. 하시죠. 앞서도 잠시 얘기드렸는데, 오늘 CJ ENM을 하겠습니다. CJ ENM은 어저께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뉴스 다 보셨겠지만은 어저께 주가 떨어졌습니다. 기관도 외국인도 팔았어요. 그죠? 그래서 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말씀도 드렸지만 CJ ENM은 어저께 이 방송에도 한 거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실적이 워낙 다들 떨어질 거로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컨센서스도 안 좋아한 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적은 이제 아는 얘기입니다. 오늘 증권사의 반응은 어떠냐? 증권사의 반응은 삼성증권이 투자기를 좀 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이가 되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두 군데 증권사가 투자기를 내렸어요. 두 군데 정도가 투자는 조금 내렸고요. 안 좋은 데는 한 5만 2, 3천 원인가 그래서 상당히 낮춰놨습니다. 지금요. 이거 투자 이게 좀 낮춰놨어요. 매수인데 투자 목표 주가를 내렸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은 매수 및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엇갈린다. 아니, 10명 중에 8명은 좋다 그러는데 2명은, 약간 머리 아파한다. 예, 그런 게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목표 주가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증권사의 분위기가 좀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안 좋다가 하는 애들은, 생각보다 수익이 잘 안 난다. 괜찮다. 그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안 난다. 라는 얘기겠고요. 뉴스는 많은데 돈으로 보여준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텐센트도 42배를 질렀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KTB 투자증권 자료를 오늘 보여드렸는데요. 제목 자체가요, 이렇습니다. 게임 파트너는 텐센트다. 그러니까 텐센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42배의 텐센트, 42배를 지불하는 그 게임이겠고요. 또 하나 음악은 애플인데요. 아까 잠시 전에, 이승훈 대표가 얘기한 그런 거랑 일맥상통하는데요. 혹시 뉴스 보신 분 계시겠지만 어저께 저도 잠깐 코멘트 해드린 것 같은데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애플 컴퓨터가 비츠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인수가 추진하고 있어요. 규모는 35억 달러짜리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여태까지 인수한 것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35억 달러. 근데 그게 뭐 하는 회사냐면 이거 있죠, 이거. 블루투스 헤드폰. 네네. 블루투스 헤드폰 만드는 회사예요. 네, 우리는 블루컴 통해서 익숙해진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비치 일렉트로닉스는 유명 힙합 가수가 이제 닥터 레게인가 누군가 처음 만들고 그 프로듀서가 같이 해서 만든 건데 이거 하면 모르잖아요. 제가 얘기했나? 여기도 얘기했나? 얘기했습니다. 박태환이 쓴다. 네, 박태환. 박태환이 썼던 바로 그건데요. 실제로 보면 이걸 왜 인수를 35억 달러나 줬나 해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게 정말 사물 인터넷 시대에 이거가 더 강화된다는 얘기하는 애도 있고요. 그런 애도 있어요. 근데 다수는 음악 서비스, 걔네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KT 뮤직이나 SK 그런 거 있죠. 만 원에 비츠 뮤직이 있죠. 예. 그러니까 한국 거로 보면. 예, 그러니까 거기에 비츠 뮤직이 있습니다. 그 자회사로. 예. 아니, 그거 말고 제가 말하면 SK나 KT 핸드폰 들을 수 있는 만한 스마트폰에서 한 달에 비츠 뮤직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 사람아. 한국 거. 네네. 한국에서. 멜론. 멜론 진짜. 그거 물어보면 자꾸 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가 8천이나 만 원 하는 건데, 그거를 얘네가 하고 있어요. 그 비츠 일렉트로닉스가 비츠 뮤직을 통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그 시장을 노리는 거다, 애플이. 그래서 그걸 인수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주장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거가 HTC가 이 회사를 예전에 또 인수했다가 일부 남겨놓고 갖고 이제 HTC도 이번에 대박 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여하튼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에 또 중심점이 있는데 바로 그 비치 일렉트로닉스에 내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치 뮤직의 지분을 CJ ENM이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하는 거 여기 제목 자체는 음악은 애플이라는 거의 의미가 애플과는 이제 엮일 수 있다라는 약간은 이제 쿠션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이제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요. 근데 이제 앞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저희 이제 화상도 나중에 준비해야 되는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지금 시장의 큰 화두가 제가 아프리카 TV도 얘기했을 때 했다시피 크롬캐스트라는 거가 젊으신 분들 지금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조금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젊으신 분들은 크롬캐스트라고 좀 검색을 해보세요. 크롬캐스트라는 거가 39달러짜리, 5달러짜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49,900원에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전화 시청자분들의 일상생활이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요. 크롬캐스트라. 근데 꼭 크롬캐스트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기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1인 미디어, 그래서 제가 콘텐츠의 중요성을 더 강조드리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새로운 신천지가 열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하나 정말 끝내주는 예를 들어서 콘텐츠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하는 이 두 남자 쇼를 정말 잘 돼갖고 말이죠. 크롬캐스트에 저희가 입점을 시켜요. 예, 그리고 크롬캐스트에 앱에 입점을 시키면요. 보통 분들이 스마트폰 보고 아이패드 보다가도 집에 딱하니 편하게 그 리빙룸에 앉아갖고요. 텔레비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크롬캐스트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인 미디어에서 각종 콘텐츠가 앞으로 엄청 중요해지는 건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CJNM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실적 때문에 요번에 주가 맞고 틀린 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는 CJNM의 가치는 여전히 마운드 배를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크롬캐스트는 작년에 이제 크롬캐스트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한번 다른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앱에 개발하시는 분들이 SDK를 주면 그 앱에다가 이제 크롬캐스트 버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앱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팟빵에서 이제 팟빵 같은 데서 이제 뭐 크롬캐스트 뭐 비디오 보던 버튼을 만들면 이게 크롬캐스트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TV에서도 내가 뭐 TV에서 보기 힘들다. 그러면 이게 크롬캐스트 누르면은 이제 크롬캐스트 꽂혀 있으면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화면이 일로 뜨는 그런 거죠, 그런 거.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가 앱에서 크롬캐스트 만들어 놓게 되면 내가 여기서도 시청하다가 이제 바로 그 텔레비전에서도 바로 화면을 크게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아프리카 TV라든가 이런 쪽이 상당히 좀 크게 지금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1인 미디어의 확산 역시 아주 긍정적이겠고요. 특히 이런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뭐 CJ ENM이라든가 이런 음원 관련된 얘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에 대한 쪽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직 업데이트가 어떻게 양이 많아서 업데이트 못했고 혹시 여기에서도 어저께 저희 방송 공개 방송 50분 때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여기서 한 번도 이제 쓰진 않았대요. 창피해서. 채팅 직접 안 하셨는데요. 제가 사모님 두 분 또 앞에 앉았으면 여기 혹시 계실지 몰라. 말을 안 해, 지금요. 그렇지만 어저께 제가 마지막에 할 때 제가 또 YG 엔터테인먼트 그런 얘기 한 게 있거든요. 이따 또 잠시 후에 또 이성한테 분은 그 얘기 좀 할 거죠. 음원이나 그런 거 할 텐데, 음원 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YG 얘기가 오늘 지금 오늘 오른지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YG나 SM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이정은 대표. 그 이지바이오 잠깐 하고 넘어갈 텐데요. 다음 분이 오셨으니까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죠. 지금 사료 가격도 오르고 있고 특히 엘니뇨다 이런 얘기에 의해서 식품 가격에 대한 쪽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 사료, 돈육, 육개에 대한 쪽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지바이오가 대표적인 기업이다. 다만 소고기 쪽은 하지 않는다. 소고기는 안 해? 네, 돼지고기하고 닭고기. 소고기 하는 거 찾아오라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지바이오가 바이오 자회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달리 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지바이오가 그 밑에 보게 되면 옵티팜이라는 바이오 자회사가 있어서 역시 이것도 기대 성장 고마진 사료 첨가제에 대한 쪽이죠. 그러니까 사료 첨가제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CJ 제일제당이 하는 라이신도 대표적인 사료 첨가제거든요. 제일제당. 그러니까 이 사료 첨가제를 하는 옵티팜이라는 자회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이쪽 특히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이 돈육 업계에서 거의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주회사에 가까운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여전히 최근에 팜스코라든가 팜자만 들어가면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거든요. 팜스코, 팜스토리 이런 기업도 올라가는데 이지바이오도 역시 그 맥락과 같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우증권 보고서인데 EPS 추정치를 600원 이상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지바이오가 가격이 5,600원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한 쪽 충분히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팜자 오르는 거 처음 들었네, 나. 팜자가 오른 지 꽤 됐습니다. 팜스코, 그래? 팜스코리 한냉. 그중에 소고기 사료 만드는 회사 없어? 소고기 사료 만드는 거는 지금 모릅니다, 제가. 어저께 만약에 말씀드렸겠죠, 알았으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소고기 사료 만드는 상장회사 있으면 좀 적어주세요. 저희가 스타트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 소고기 사료에 요즘 관심이 많은 남자라서 그런 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료가 결국은 CJ 제일제당에는 라이싱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보셔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특징적인 게 딱 이지바이오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딱 눈에 띄는 쉽지바이오. 하여튼
소고기 바이오나 될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우리 앞서 예고해드렸던 우리 그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베스트 전문가에게 듣는데, 베스트 전문가 코너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요, 옆에 지금 네. 주인공 나와 계시는데요. 네네. 저를 안 믿을 것 같아요. 바로 이분 소개에다가 저는 네. 아부하는 남자가 됐잖아요. 네, 그쵸. 예, 공인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이거 오늘 네. 보여드 좀 보셔야 돼요. 아, 저희가 오시기 전에, 네. 이런 분이 지금 하여튼 판세를 정확히 가지고 돈을 번다 지금. 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농담으로 쓰셨지만 네. 저 2학년이라는 친구가 아부만 한다고. 그런 줄을 제가 저 그-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근데요, 네. 제가 지난달에도 우리 그더라고 제가 기억나는 거가 네, 메가 트렌드, 트렌드, 네. 그거 기억하고 다산 네트웍스 기억나고 예, 예. CJ E&M 기억나는데 네, 네. 그래서 오늘 CJ E&M도 저도 좋게 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네. 근데 조금 이따 하고요, 전문가님. 네. 2개월 연속이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두 분이 하셨어요. 네, 네, 정영훈 네. 전문가도 하고 네. 정영훈이가 두 번 연속 출연했고 네, 오늘 주 하면 다음 주 나오실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일단 소옥시원하게 소감 비법 좀 전해주세요. 비법, 우선 기쁩니다. 2개월 연속 또 이렇게 월간 베스트로 선정이 돼서 기쁘고,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잘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는데, 그래서 좀 수익률로 이렇게 평가를 받으니까 또 그런 메가 트렌드가 검증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더 좀 기쁜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전략이나 시장 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그건 큰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예, 예. 그래도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네, 예. 지금 큰 변화는 없고요. 메가 트렌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시장에 큰 도도 흐르는 그 트렌드하고 시장 산업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 속에서 미래 성장 기업을 압축 발굴을 해가지고 해서 그런 종목을 발굴해서 이제 베팅을 한 결과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말씀하신 그 바이오 쪽, 네. US 케어,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약한 그 물류 후진국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런 물류 산업 쪽도 앞으로 좀 미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큰 트렌드 속에서의 그 핵심적인 종목이 뭔가를 이제 발굴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종목을 발굴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힌트를 주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봐도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향이요. 네. 저도 살짝 묻어가야 돼. 네. 저도 트렌드 변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은 많으실 텐데 네. 익숙하지 않잖아요. 주식하면 여기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뭐 차트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차트의 비중을 좀 줄였다. 그런 거 표현을 설정으로 맞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상당 부분을 메가 트렌드 분석에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그럼 보통 분들도 어떻게 하면 소위 선생님, 전문가님을 따라가면 좋건 되겠죠. 그래도 뭐 이해를 해야지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위 그 메가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는지. 네네. 이게 뭐 보조지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속 그 자료를 또 수집하고 보면서 이제 거기 그 큰 흐름을 항상 맥을 놓치면은, 그러니까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고, 물론 공부요? 예, 네. 그렇죠. 연구를 계속하고, 하면서 그 줄기를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쉘가스면 쉘가스, 사물 인터넷이면 샤물 인터넷, 네네. 빅데이터면 빅데이터, 여러 가지 이제 유라시아 이니시티브 개발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보면은 그 흐름이 있죠. 흐름이 있는데 그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보이는 것만 뭐 차트나 이평선이나 그 밖에 기술적 지표들이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데 네네. 여기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본질을 찾는데 네. 트렌드에 시간을 할애할 게 없어가지고 네. 사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그 빙산의 그 안 보이는 부분
아, 네. 예, 이거를 저도 그 왜 찾으려고 맞아요. 고민을 하고 네네.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시간을 지금 이제 너무 기술적 지표나 거기에서 뭐 로얄 로드가 있다든지 네. 그 안에서 성배를 찾으려고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좋은 네. 표현이신 것 같아요. 딱 맞는 표현. 성배가 어디 있어, 그게. 그러니까 성배가 어디 있어? 없더라고. 예, 예. 내가 다 해봤잖아. 또 없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전문가 네, 다 해보셨잖아요. 다 그렇죠. 밤새면서 막 그냥 네. 밤 3시, 4시까지 하면서 뭐 좀 최적 조건을 찾아가지고 네. 해보려고 하고 그게 이제 맞아떨어지면 아주 흥분도 하고 야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시간은 돈은 내 거다 이런 뭐 그런 뭐 생각도 하고 네. 흥분될 때도 있는데 네. 하여튼 그쪽 너무 기술적 지표에다가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그 본질에 대한 공부, 트렌드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비중 조정을 잘 하시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 부분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좀 중요한 쪽에 포커스를 맞추자. 그거는 이제 메가 트렌드 쪽이 이제 가장 그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 예, 전문가님, 지난달 해갖고 또 공개 방송도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계속 그냥 수익이 나시면 제 그냥 얄팍한 경험으로 보면 회원님도 좀 늘어나실 분위기거든요. 좀 늘어나셨죠, 요새. 아, 예, 좀 늘어났어요. 왜냐면 이게 꾸준히 들어오신 분, 이렇게 수익이 나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도 고객분들도 트렌드를 있는 거거든요. 네. 딱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딱 좀 아쉽지만은요, 전문가님. 조금 제가 서운해요. 네. 결정적인 건 말을 안 해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네. 일단 단도직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 아까 사물 인터넷이라고 딱 그러면요. 갑자기 누가 사물 인터넷을 보시라고 전문가한테 갖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많은 자료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아는 것들을 뭐로 보시는 거예요? 어디 증권에서 자료인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 신문을 많이 증권에서 자료도 보세요? 보고 이런 거 텔레비전 많이 보시는 일단 경제 신문을 주로 많이 보면서 네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터넷상에 필요한 이제 저기도 보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자료를 이제 캡처도 뜨고 프린터도 뽑아가지고 그런 걸 이제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자료를 수집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리뷰를 해서 프린트 해갖고 또 출퇴근하시면서 보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런 것도 보고 뭐 필요한 거 스크랩을 해가지고 또 이제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 뭐 자료집이 뭐 수십 권씩 이렇게 이제 자리감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자리는 이제 숙여놓으셨구나 집에요. 아니 집에 이제 너무 그게 많으니까 그 수십 권을 뭐 갖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이제 칩으로 이렇게 넣어서 갖고 오기도 좀 갖고 다니기도 뭐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자료들이 이제 풍부해지면서 그만큼 이제 그 좀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딘가는 지금 꽂아놓고 있는 거죠. 올해 그렇죠. 자료들. 네, 서재는 이제 쭉 그런 게 쭉 많이. 되게 어느 쪽이세요? 저 숭실 상도동 그쪽입니다. 저는 송대시장 앞에서 20년 살았거든요. 그러세요? 그럼 그쪽 선배시네요. 그쪽 선배님이시네. 저는 좀 바쁜데요. 이 친구를 한번 서재주 한번 데려가 주세요.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무슨 서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의 각종 이런 거로 자료를 딱 모아두고 정리해 주셨잖아, 서재. 서재예요. 네. 근데 한번 저는 가서 좀 방문해갖고. 난독증이 있어갖고. 난독증 내가 있지, 사람. 저 아날로그 세대라서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난독증 식으로 그냥 또 책만 저기서. 보면요. 그 국민학교 때 이후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병이 생겼나 봐. 그때부터.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하여튼 그게, 네. 저는 이제 딱 느낌이 왔어요. 왜냐면 이렇게 딱 스크랩 하셔갖고, 프린트해도 해갖고, 출퇴근해서 보시고, 모아두고. 네네. 그런 거가. 왜냐면 제가 질문 드린 거가 아마 저도 그게 궁금했고요. 왜냐면 저한테도 그런 걸 물어보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런 걸 안 해요. 하고 또 잊어버려요. 머릿속에다, 이거. 아니죠. 워낙 컴퓨터. 그게 아니고 쑥쑥 나가요, 그냥요. 그러시- 근데 정말 대박이신데요. 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그렇고요. 질문 하나 또 드려도 될까요? 네. 지난번에도 CJN도 얘기하시고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지났으니까 4월 달에. 그리고 혹시 지금이라도 좀 관심 갖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 있으면 큰 틀에서 같이 편하게 좀 어떤 종목을 주로 보셨는지, 지금도 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같이 좀 편하게 좀 네네, 종목들을 몇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사물 인터넷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트를 보시면 지금 TLI입니다. TLI. 이 종목을 저희가 이제. 제가 넣어놨어요. 그건요. TL에 관심주예요. 그때 말씀하죠. 넣어놓으셨군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리가 공략한 지점이 이제 7,400원대,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형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진행형. 예, 네. 진행형이고, 아직도 더 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내 최초로, 초정밀 마이크로칩, 네. 이 센서 개발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또 초코화질 TV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이런도 개발을 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TLI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 진행형으로 우리가 포트에 편입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통운도 말씀해 주셨죠? 예, 대한통운도 우리나라가 좀 물류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지금 뭐 5%도 안 되죠. 그 제3자 물류는. 그래서 지금 뭐 한국판 DHL이 우리나라에도 나와야 되겠다. 물류 강국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이제 지금 하나의 그 니즈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잘 나가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역시 지금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형인데 최근에 또 워낙 이제 그 모바일이나 이쪽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해서 계속 이제 물류 쪽은 새로운 것이 계속 이제 볼륨이 커지고 있고 그런 데다 이제 뭐 FTA다 해가지고 글로벌 물류 시장도 계속 볼륨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좀 성장 산업으로서 성장주로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 지금 포트에 편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하신 CJ 같은 경우는 뭐 2만 원대, 3만 원대에서 계속 우리가 공략을 해가지고 지금도 진행형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지금 문화 콘텐츠 시장이 100조 원 시대가 지금 이제 임박해오고 있고 100조 원 시대가 열리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문화 콘텐츠 산업 그 뭐 헐리우드가 이제 차이나 헐리우드를 해가지고 찰리우드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영화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도 그 시장은 커진다. 그러면 CJENM은 벌써 이제 2003년도부터 중국 시장을 진출해가지고 털을 닦아가지고 합작 영화도 만들고 합작 연극도 하고 뭐 다양하게 지금 종합 엔터테인먼트 업체로서 최근에 또 텐센트하고도 제휴해가지고 게임 쪽을 비롯해서 이렇게 또 계속 지금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CJENM도 계속 이 종목도 지금 보유하면서 포트에 편입해서 계속 상승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스페이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이오스페이스 지금 미국에서는 그 의료 비만이 의사협회에서는 이제 공식적 비만을 뭐 질병으로 이렇게 공식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비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아주 우리는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이제 체지방 분석기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막할 정도로 바이오스페이스가 경쟁력 있는 이러한 우리나라 그 바이오 의료기기를 또 생산해서 수출도 잘하고 있는 그 지금 이 종목도 계속 지금 차트 보시다시피 지금 흐름이 좋고 별로 뭐 조정이 뭐 하락 조정이 아니고 횡보 내지는 기간 상방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매수 생각만큼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상승형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좀 우리가 포트에 편입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또 궁금한 게 하나 갑자기 생겼는데요. 지난번에도 하루에 그 문자를 여러 번 알려주면서 여기 장중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제 직장에서 문자 받고 매매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다는데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방송 안 보시니까 나중에 녹화라든가 저희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 많은데요. 직장인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특별히 해주실 말 있으면 좀 해주시죠. 매매를 자주 안 합니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는 뭐 그렇게 자주 매매를 하지 않고 큰 줄기를 잡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직장분들이 뭐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종목 포트에서 이제 메시지를 계속 이제 그 관리를 해드리니까 하루에도 뭐 30개씩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나 그 밖에 이제 뭐 종목 관리하는 부분, 또 신규 종목이 또 포착이 되거나 그런 메가 트렌드 종목이 분석이 완료된 게 있으면은 그런 종목군들 또 올려드리고 또 녹화해놓고 그런 것도 이제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그래서 직장분들이 지금 사실 시장 현장 이렇게 이제 직접 채팅에 들어오시는 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더 훨씬 더 좋은 매매하시는데 더 좋은 편안한 매매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5월 이제 딱 15일인 그러니까 중순인데 5월에 이제 상반기까지 하셔갖고요. 어떤 시장 상당히 시장이라 관심 또 새롭게 좀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요. 몇 가지만.
예, 일단은, 5월 달은 일단 환율에 의해서 지배되는 달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외환당국에서도 보다가 개입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큰 트렌드는 워낙 강세 쪽에 외국인도 베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일부 이제 헤지펀드들이 이제 팔고 나가는 흐름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V자형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여기서 숨고르기를 좀 하고 나서 또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군, 업종군들은 역시 워낙 강세하면 이제 수출주들은 아무래도 피해를 좀 보고 그렇죠. 그동안 네네네네. 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내수주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래서 뭐 음식료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뭐 건설 쪽도 부동산 경기 올해 장기간 소외됐다가 지금 올라오는 초동기 국면이니까 건설주라든지 그밖에 금융주 쪽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시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좀 그런 위급한 상황으로 인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좀 옥석을 가려가지고 과연 그 어떤 종목 삼성전자 뭐 삼성물산 이러한 그 좀 지주사 성격과 핵심 그 중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그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 한류 문화가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고 또 체계적으로 좀 더 중국 시장이나 이런 시장에 좀 더 확산되는 흐름이니까 이러한 구도는 계속 엔터테인먼트 쪽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는 CJENM 말씀드린 CJENM이라든지 SM 같은 종목,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끝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는 TLI하고 또 다산 네트워크. 네. 역시 다산 네트워크. 네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궁금한 게보다는 지난달에도 이제 3월 베스트 하신다며. 네네. 이틀 동안 공개한 방송에서 저희가 타격이 많았어요. 아, 그렇죠. 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예. 또 공개 방송 안 하죠? 공개 방송 참, 다음 주 월화에 있습니다. 월화. 또 이틀씩이나요? 지난번에 우리 전문가님 제가 약간 서운한 게 약속을 안 지키셨어. 그래서 좀 점심 사기로 했죠. 언제 한번 날 좀 잡아. 그럼 점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점심 드시러 나갈 땐 저희 방송 봐야 된다고 하셨듯이. 얘기를 안 해주셨잖아요, 그때요. 그때 점심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돼요. 40분.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잊어버려가지고. 이승훈 대표. 네. 점심 약속 좀 잡아드려.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안 사신 분 두 분 계십니다. 또 있어? 네. 그러면 다음 주 바쁘시니까 다음 주 중반에 한 금요일 정도로 네, 한번 네. 약속 잡는 거로 네, 추진을 한번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나오실 것 같은데 두 번째 시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할 말씀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그 메가 트렌드가 이제 제 트레이드 마크처럼 이렇게 했는데 메가 트렌드 펀드 2호를 1호를 이제 3월 1일 전후로 해서 운영 지금 출범을 해가지고 지금 한 많게는 2달 반 됐는데 한 많게는 38% 정도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 방송을 계기로 해가지고 메가 트렌드 펀드 2호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6개월 목표 수익률은 50% 잡고 저가 이제 또 메가 트렌드로 집중적으로 종목 발굴해서 이번에 출범하는 저기에 같이 동참하실 수 있으면은 회원님들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말 고인표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공개 방송 성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 남자의 토크 배틀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 얘기부터 해보죠. 어저께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 때문에 제가 못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지금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했지만은, 하여튼 IT 자동차,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된다. 자동차 부품 얘기 계속했는데요. 미국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 전략가들 뭔지 알고 있어요? 뭐가 가장 뜨겁죠? 요새도 가장 뜨겁다는 게 그거잖아요. 모멘텀 주식. 모멘텀 하냐,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네. 무슨 신경을 쓰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소사료.
소사료. 예, 소사료 지금. 소사료 계속 찾고 예, 있었어요? 소사료 찾고 있었는데, 네. 이 소사료가 네. 비중들이 안 높아.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료 만드는 업체들은 일단 소사료는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싱이야, 그럼. 그러니까 팜스코도 다 하는데, 네, 네. 다 하는데, 이게 이제 다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소사료 쪽에서, 기존에 지금 많이 올라간 기업이 하나 있어요. 저도 이제 이 기업을 예전에 같이 줍니다 하고 추천을 한번 했다가, 더블 났길래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올라왔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선진. 선진도 역시 소사료를 하고 있고요. 네. 예전에 그렇게 날라리 종목 하나 있었죠. 어느 거? 뭐 신촌사료라고 네. 그 대표적인 막 급등락하는 종목이 있었는데 뭐 대주주 그 슈퍼개미 막 이런 거 해갖고 그 신촌사료가 SCF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걸 또 동아원이 인수해 갔더라고요. 동아원이 역시 그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바닥에서 막 이런 사료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뭐야? 그 우성사료라고. 우선사료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예, 우성사료가 지금 네. 바닥에서 막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 대한제당도 소사료 쪽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도드람 BNF 뭐 이런 거 쪽도 다 하는데, 대한제당도? 네, 대한제당도 하는데, 지금 상장된 거 한 10군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상장된 데는 이제 선진하고 신촌, 동아원, 우성사료, 대한제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딱 보아하니, 예. 별로 스타들 안 해봤지만, 지금 시장에 맞는 건 대한제당이네. 대한제당, 뭐 우성사료, 선진, 이렇게가 좀 이렇게 관심 있어 보입니다. 예, 미국의 전문가들이 시각도 완전히 갈려 있습니다. 몸의 네. 주식이냐 아니냐 하는 건데 이게 뭐랑 연결되는지를 어저께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걸 좀 연장선상에 제가 좀 풀어드릴까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지금 결국 소비 어저께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자율성 소비제인데 그것이 정말 되면 반대에 있는 건가 바로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모멘텀이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수익들도 막 좋다 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정말 경기가 좋아지는 게 눈으로 확인되고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동차가 올라가고 미국에서 석유화학 쪽 이런 건 에너지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요새요. 네. 뭐 수출한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갖고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것이 모멘텀 주식인데요. 제가 몇 사람 예를 제가 적어들어왔습니다. 스탁먼스터닷컴의 기아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말을 그대로 번역한 걸 제가 번역했는데요. 읽어드리면요. 대부분의 모멘텀 주식은 단기 바닥을 형성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트위터나 링크드인, 넷플릭스는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다는 얘기입니다. 또 좋다는 사람, 스튜어트 프랑키라는 회사에서는 시장 전체는 이 친구는 반대로 잘 들으세요. 시장 전체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시장 전체는 살 마음이 없다. 그렇지만 반대로 모멘텀 주식은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시장이 된다 막 간다 그러면 모멘텀 주식이랑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 얘기는요. 그래서 이 둘은 시장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 전략가들이에요. 증권사의 투자 전략가라고 보시면 증권사예요? 네, 다 투자 전략가라고 보시면 그거 될 것 같아요. 팍스나 이런 데 아니에요? 스탁몬스터잖아. 이름이 이상하잖아. 스탁몬스터는 저런 예, 예. 그 언론사인데요. 네네. 브라이언 켈리 캐피탈이라는 곳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주식을 살 시기가 전혀 아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이들의 주가를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꺾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꺾였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메트로폴리탄 투자 자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이것 때문에 제가 웃겨갖고 내가 오늘 설명드린 건데요. 또 우리가 아는 전지현 이코노미스트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 전지현 이코노미스트보다 제가 눈으로 본 거는 한 3시간 전에 와서 제가 어저께 오전에 제가 이걸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때 했던 얘기, 그래서 사실 어저께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얘기할 때 내가 너무나 웃겨갖고 팟캐스트 제목으로 적으라는 건데, 네. 무슨 얘기 했냐면, 그대로 번역한 건데요.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붙였어요. 한마디로 터무니없이 비싸다. 뭐가 비싸다는 거야? 모멘텀 주식. 모멘텀 주식. 지금 어디다 신경 쓰고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데, 뭔 소리 하는지는 몰라갖고. 짜증나네. 지금 일단 모멘텀 주식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된다, 안 된다는 사람이 극매에 갈려있는데, 극매에 갈려있는데 논조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바로 어저께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던 아이트나 자동차나 대형주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에너지, 소재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장이 양쪽으로 시각이 완전히 갈려있다. 그런 관점에서 반대쪽에서 모멘텀 주식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논리가 흘러서 전지현 이코노미스트랑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크롬캐스트 얘기 좀 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근데 모멘텀 주식이 되신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참 짜증나네. 양쪽 다 다르다고. 의견이 이렇게 극명히 갈려져 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딴 생각을 하고.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갖고 제가. 아니, 예. 짜증나지, 거. 예. 아니, 다른 게 아니라 크롬캐스트 아까 뭐 말씀을 드렸듯이, 크롬캐스트 제품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온 지는 꽤 됐죠. 작년에, 작년 가을에 나왔나요? 작년 9월 달에. 네, 9월 달에 나왔는데, 이제 국내에는 되게 늦게 이제 출시가 됩니다. 작년 9월 달 같은 경우도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만 이제 매수가, 매수래요. 매수. 아시아에선 처음입니다. 예, 그게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 구글 크롬캐스트를 두고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크롬캐스트에 대해서도 이제 보게 되면, 뉴스를 보게 되면은 TV에 대해서 컨텐츠 쪽은 되는데, 실시간은 아마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실시간 지상파는 안 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그냥 크롬캐스트가 그냥 컨텐츠 업체들에 대한 것 쪽을 이제 서비스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에 대한 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SDK를 줍니다. 크롬캐스트 구글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앱 개발자들이 내가 크롬캐스트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내 앱에서. 맞아요. 그러면은 그 앱으로 이제 그 크롬캐스트 버튼을 누르면은 나오거나, 예, 맞아요. 아니면 내가 CJ ENM 홈페이지나 티빙 같은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요. 앱에서. 거기다 이거를 갖다 TV에서 딱 스마트폰에서 딱 누르면 TV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내 화면이 그대로 나오는 이제 그런 맞습니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라캐스트 지금도 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라캐스트라고 해갖고 뭐 지금 갤럭시 S4라든가 아니면 기존에도 스마트폰에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갤럭시 S4부터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미라캐스트는 지금 내가 보는 화면 그대로를 갖다가 지금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미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내가 인터넷 하는 화면도 그대로가 전송이 되는 거고 그 각자 이제 장단점은 있다. 미라캐스트는 미라캐스트대로의 장점이 있는데 구글 크롬캐스트는 좀 제약은 있지만 지금 이런 컨텐츠 업체들하고 같이 이렇게 잘만 융합이 된다라면 좀 더 많은 폭발력을 가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CJ ENM과 같은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역시 뭐 IMBC라든가. 그렇죠. 그 IMBC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장금이 된다. 근데 이제 구글 크롬캐스트를 통해서 대장금을 볼 수도 있겠죠.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지나간 드라마 같은 경우를 내가 집에서 볼 때, 굳이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컨텐츠 업체들에 대한 실적 상승에 많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스마트폰을 잘 안 쓰신 분은 약간 이해가 덜 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쓰신 분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버튼이라는 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뉴스나 이런 거나 페이스북 하시면 아실 텐데요. 뉴스 이렇게 쳐보시잖아요. 뭐 이렇게 보다가 딱 표시 나면 공유 버튼 이런 거 있잖아요. 공유하시면 그걸 자동으로 여기도 보내주고 저기도 보내주고 여기도 보내주는 거 젊으신 분은 이해하실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화면에 크롬캐스트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티빙이라는 걸 요즘 많이 보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물어분들이. 그 보면 거기다가 딱 누르면 자기가 보는 것을 바로 거기서 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하여튼 아시아에서 최초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크롬캐스트 파트너 계약을 뭐 하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뭐 크롬캐스트를 통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반전에 실적이 좀 생각도 안 좋게 나왔고요. CJ 헬로비전은 이런 거죠. 3개사가 이제 영업을 안 했었잖아요. 돌아오면 쉬었었다가 이제 20일부터 영업을 했다 하잖아요. 엄청 쏠 거 아닙니까? 20일부터. 아마 핸드폰 사시려다 바꾸시려는 분 언제 하겠어요? 제 주위에서 보면은요, 다 20일이 유효한다 그래요, 이제요. 뭔가 나올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CJ 헬로비전은 좀 위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러다니까 얘네들이, 기존 업자들이 맞서서 같이 막 언론 플레이 하잖아요. 알트폰 이것이 문제다 막 떠들잖아요, 지금. 한쪽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오늘 주가가 좀, 실적이 안 좋게 났을 겁니다, 생각보다요,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주가에 영향이 있지 않냐.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근데 CJ 헬로비전은 만약에 크롬캐스트 때문에도 어떤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점, 이런 거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쪽이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육성하겠다라는 1인 미디어, 이쪽과 함께 합쳐지게 된다라면,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시장에서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크롬캐스트라는 건 애플에도, 아이폰에도 쓰고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재밌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요즘 보면 이제, 대체 언론이라고도 많이 젊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 공중파라든가 종편 제외하고 대체 언론들이 많잖아요. 좀 대체 언론들이 다 아마 크롬캐스트가 그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대한 언론들. 예. 대한 언론들 아마 젊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 이런 쪽에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네. 네. 지금 대세인가 봐요, 대세. 뭐가 대세죠? 제가 5승이 됐어요, 아, 5승. 네네. 5대2. 제가 이번 달 들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오늘 끝낼까? 5월달? 5월달이요? 또 이렇게 또 슬슬 하고 있습니다. 슬슬하고 예. 있어요. 먼저 해보세요. 먼저요? 네. 오늘 지금 지수가 몇인가요? 제가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지수요? 예. 2009.18이니까 2009 잡으면 야, 되겠네요. 이건 뭐- 마이너스 1.65포인트. 이것도 거의 뭐 맞추는 거는 저건데요. 응. 이거는 또 거의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 전문용어로. 뭐요? 깻잎. 응. 깻잎 한 장 차이로 지거나 이길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다운 보겠습니다. 다운이요? 네네. 이 사람 소심하게. 소심하게 다운 보겠습니다. 어제 다운했는데 졌어. 오늘 다운 되겠지. 저는요, 네.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올라간다 보고 있어요. 올라간다. 네, 네. 왜냐하면 오늘 전체적으로 소강 상태라는데 사실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네.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2005가 끝나고 6이 끝나는 간에 지금 외국인이 붙어 있다. 지금 붙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09에도 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댓글 한 번씩 볼까요? 네, 좀 보세요. 댓글 보게 되면은 오사카 신사님께서 어제 생방송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못했죠. 네, 예고해드렸었는데. 생방송은 그 스트리밍 장비에 대한 쪽 때문에 네. 못했는데 네. 저희가 아예 장비를 구매를 네, 할 네. 추진 중에 계획입니다.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아예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을 생방으로 지금 쏠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을 쉽게 드리겠습니다. 이거죠. 저희도 이제 딱TV나 요거, 아마 팟빵 이런 애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얘네들도 자기 앱에다가 자기네도 그 크롬캐스트 막 허가받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TV에서 본다는 얘기죠. 이런 거 조그맣게 보는 게 아니라 눌러서 본다.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 네, 그리고 또 대박이님도 글을 자주 올려주시죠. 이번 주 맞아요. 생방송을 못 보고 팟빵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오셨었는데? 예, 예. 네. 오후가 되면 항상 생기 있는 방송으로 잠을 깨워주셔서 그 시간이 되면서 많이 생각납니다. 10일 방송 업로드 빨리 부탁드려요. 10일 방송을 진짜 업로드를 해드릴까요? 10일 방송 제가 주말에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네, 왜냐면은 싱싱이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어갖고. 그럼 맨날 집에 와서 찾으러 산발리로 돌아다니는 거야? 아닙니다. 이제 뭐 싱싱이 더 이상 안 찾기로 했고요. 네. 딴 데서 누가 줘서 오래된 10년 된 싱싱이 받아다가 싱싱이라는 개가 이거 타고 이렇게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누가 이제 훔쳐가서 그래서 이제 그 10년 된 싱싱이를 받아다 주기로 했습니다. 훔쳐가는 새끼 또 뭐야 그거를 또 얼마나 한다고? 네. 참 흘린 거 아니었다가? 아니에요. 네. 그 두고서 네. 그 헬로 방방을 또 갔는데 네. 점프 하는데 네. 갔는데 갔다 왔더니 없어졌대요. 참나. 네. 또 그 두 분이 일단 올려주셨고요. 지금 어제 또 글을 올려주신 분이 6월 달에 조아조아님인데요.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있지 않느냐. 어느 종목이 편입되나요?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의미 있을까요? 인덱스에 좀 들어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루 정도 있겠죠. 그죠? 어떤 종목이 돌아왔는지 저는 모르거든요. 이런 거는. 네. 발표가 날 텐데 발표는 안 나요 이게? 네, 발표 났습니다. 근데 그거는 발표한 날- 발표가 났다라기보다는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뭐 어떤 종목들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뭐 근데 탈락된다 뭐 이런 것들. 잘 모르겠지만 네. 200개니까요. 아마 들고 나거나 200적 언저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모르겠는데 그거는 영향.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하루 뭐, 있겠죠, 하루. 네, 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패너션 같은 게 막 탈락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게 막 탈락하고 그랬는데, 뭐, 이런 게 크게 이제 의미는 뭐 없어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일부 인덱스 펀드 때문에 뭐 며칠 뭐 올라갈 수는 있겠는데, 그거보다는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뭐 거래소에서 뭐 히든 챔피언인가요? 그거에도 뭐 히든 챔피언 기업의 70%가 뭐 주가가 빠졌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일단 기업의 그 상승에 대한 스토리,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쪽을 좀 더 분석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앞전 공인피 전문가들 말씀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뭐 150% 동의하는 분인데요. 동의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이게 하루하루를 이제 주식하고 매 시간 주식하다 보면 이제 잊고 사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하나가 저는 이제 트렌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매가까지 모르겠지만 뭐 세상의 흐름을 보는데 아까 전문가님은 이제 막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보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 아파서 잘 안 보잖아요. 네. 글을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전 대신 이제 딴 걸 보죠. 영화나 뉴스나 드라마 이런 걸 많이 보잖아. 미국 해외 것들이요. 그리고 저는 대신 해외 뉴스는 많이 보거든요. 궁금한 게 눈 아프신 지 5년 된 거죠. 아, 눈이 짜증나게 아파서 제가 한 5년 됐죠. 5년 좀 근데 넘었죠. 그 전에도 안 보셨잖아요, 책은. 아, 그 전에요? 예. 그 전에는 눈이 눈이 피곤했고, 지금은 네. 잘 안 아프고. 보이죠. 그 차이죠.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예, 저 볼 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 조금만 보면 그래서 저는 눈이 피곤해, 엄청 피곤해요. 제가 알 텐데, 제 상황을.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고요. 저희가 10일 방송은 저희가 주말에 업로드 하기로 우리 이선 대표가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기다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